네, 그러면은 다음 논문에 대해서 우리 또 의견을 좀 나누죠. 누가 좀 먼저 그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까? 법강 스님, 먼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뭐, 제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예, 하고요. 예, 그냥 예, 제 그 소감 정도만 말씀을 예, 드리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이론에 대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예,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거의 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보살이나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그 전혀 다른 인간 세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이 지금은 최고 상위의 조건에 있었는데 그 상위의 조건에 있던 인간들이 하위에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물 이외에 예,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고, 그렇다면 윤리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 그 트랜스 트랜스휴머니즘이 윤리적인 문제에 우리가 섞이지 못해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그 세상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조율을 하고 살 텐데 예, 인간들이 그 세계에 섞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많이 본다면 예, 그러면 음,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되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게 윤리적인 문제인 거지. 신의 예, 세계에서는 윤리라는 게 없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보는 관점에서는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세계가 창출되었을 때, 그 인간이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 추측하고 있는 거는. 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복의 대상이 되느냐, 예, 아니면 그들처럼 되느냐, 그 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예, 예, 만약에, 예. 예. 예,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미, 예. 예, 사물 인터넷과 이제 연결되게 되면 온 세상의 천지 정보가 다 이제 그 뭐 인공지능이든 그것을 장착한 하여튼 존재가 이제 장악하게 될 텐데 생체 인간의 그 처지가 참 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그렇게 된 그 트랜스 휴먼을 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화에서나 만화에서 보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하죠. 예, 굉장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예, 그 사람들이 실현된다면, 예. 그거는 영웅이나 보살일 수도 있어요. 아, 영웅이고 보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겠죠? 네, 예, 네, 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맞습니다. 실현된다면, 음, 근데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겪는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종속당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런 휴머니가 되느냐, 그 음,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건 이제 그 우리가 주도하는가 아니면 종속되는가의 문제도 생기겠지만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우리 만약에 그 트랜스 휴먼이든 포스트 휴먼이든 만약에 포스트 휴먼이 에, 되었을 때 포스트 휴먼이 주도하는 세계가 되었을 때
그 포스트 휴먼이 윤리적으로 잘 무장되고 윤리를 잘 지키는 존재라면 그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보살이 되고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되겠죠. 그죠? 불국토는 네네네. 천국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포스트 휴먼이라는 존재들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윤리를 무시한다면 자기네들의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게 될, 되게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 필자가 하는 말이 내가 멋있어서 나는 한번 적어 봤었는데, 이제 포스트 휴머닌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네네네. 현실에서 영화가 재현되고 있다. 네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공상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현실에서 재현되고 네. 있다. 실현되고 있죠. 네. 그죠? 이게 그 오는 거는 이제 분명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존재들이 윤리적이지 않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이 세계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이제 지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윤리가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근데 뭐 교수님 말씀이 이제 전적으로 옳은데 예. 제가 좀 뒤집어서 생각해 음, 보면 과연 그 윤리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윤리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못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예,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창조주의 입장이 계속 우리가 창조주의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윤리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엄청난 데이터나 엄청난 능력으로 갖는 인간들이 예. 과연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옥을 만들 정도로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아, 너무 낙관적, 할까? 너무 낙관적인, 그렇게 하겠는가? 네네. 안 할 것 같다? 자기네들끼리 뭐 싸우기는 하지만, 인간을 갖고 그렇게 할까? 아, 인간을 대상으로 네, 그런 네, 네, 행동을 네. 저지를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그 일반적인 인간들은 굉장히 최하위에 있게 예, 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 근데 스님, 사람들, 예, 음, 그 말씀 거의 계속 하십시오. 신통력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최고의 음,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건데 그 어, 신들의 나라에 있는 윤리를 새로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거나 음, 서열을 정하거나 뭐 이런 예, 걸 할 때 인간들의 윤리를 말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어. 생각도 합니다. 근데 스님 말씀을 듣고 있자면 스님이 딱히 좀 그 양분해서 예, 예, 예. 포스트 휴먼은 포스트 휴먼대로 살고 생체 네네네네. 인간은 생체 인간대로 남아 있는 걸로 상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그 것 포스트 같아요. 휴먼이라는 게 다른 종으로 뭐 물론 기계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생체 인간이 인터페이스 BCI 네. 바이오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생체 인간이 포스트 휴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생체 인간이 포스트 휴먼으로 되는 거를 포기하고 아니면 반발하고 그냥 생체 인간으로 남겠다. 3등 시민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빈부 차이랑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貧부 차이랑 예, 비슷하게 예, 그래 될 거다. 예.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기술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예,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DNA를 조작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커지네. 그런 건 이제 많이 예.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생체 인간이 포스트 휴먼이 되고 싶어도 네네네. 기회가 없어서 못 될 것이다. 능력의 차이가 생길 능력 수도 차이 때문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종교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많이들 고민을 음, 하시는 잖아요.
예, 근데 종교라는 단어만 없어지고 개념이 바뀔 뿐이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러면 뭐죠? 트랜스 휴머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예, 말하는 보살이라는 존재가 예,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불이라는 아니 너무 많이 간 거지만 예. 성불이 트랜스 휴머니 같은 능력을 갖는 거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스님, 만약에 포스트 휴먼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된다면 네네네. 생체 인간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 왜냐하면은 네네. 생체 인간은 네. 진짜 효율성이 떨어지는 존재거든요. 하루 저, 세 끼 먹어야 되고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네. 포스트 휴먼은 이제 배터리로 움직일 거니까 뭐 진짜 뭐 그 천연에너지 재생 기술도 이제 엄청나게 될 거고 그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포스트 휴먼한테 이제 복제가 되게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어, 우리 생체 인간의 뇌 속에 있는 모든 정신적 데이터를 전부 스캐닝해서 디지털화해서 이제 그 뭐 아주 작은 칩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거 다 거기로 이제 옮길 수 있고 게다가 사물 인터넷 기능으로 무선으로 모든 이 세상의 컴퓨터에 다 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생체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 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생체 인간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겠나. 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뭐 그냥 막연한 추측입니다만 그 포스트 휴먼으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도 이제 여러 층차가 있어서 최고급 기술은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층차가 생기겠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생체 인간은 그냥 놔둔다면 너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있긴 있겠죠. 요즘도 뭐 스마트폰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쓰고 안 쓰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 포스트 휴먼과 이게 휴먼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뭐 몇백 년 사느냐, 7, 80년 사느냐의 차이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지 않은데 저는 뭐 죽기 살기로 아마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예, 뭘 하나 팔아가지고 라도 아마 아, 죄송합니다. 어, 양심을 팔아서라도 아마 업그레이드를 시도하지 싶은데 음. 여하튼 그런 스님의 지적 윤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그보다도 더 포스트 휴먼들만의 윤리가 또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생체 인간의 윤리라는 게 그 사람들하고 뭐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뭐 그냥 좋은, 막연한 생각이고 그냥 허구적인 생각인데요. 예,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엔 층차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문제로 남아 있겠지만 그 트랜스 휴머니들에게는 그것이 뭐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에겐 종교적인 문제지만 그렇죠. 그들에겐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예, 있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예, 분리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뭐 생체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보스 휴먼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이덴티티와 프레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네. 다른 이제 세상이 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감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선생님? 저는 어떤 영화까지 봤냐면 사이보그를 사랑을 하는 얘기까지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 기계 인간을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예, 물론이죠, 그거는. 예. 예. 근데 지금 그건, 교수님은 물론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예, 같은 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진짜로. 사람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아니, 그런 뭐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아까, 그렇다면,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트랜스 이 휴머니가 그렇게 일상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그 사이보그 인간이 자기네게 세계에 가서는 뭐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 윤리가 있고 또 예, 그 인간 세계의 윤리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켜야 될 게 있고 뭐 서로 사랑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구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생각하고 예.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포스트 휴먼, 우리가 뭐 사이보그라고 말해도 좋고, 그런 이제 존재가 등장하거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이 올 텐데, 아까 스님께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뭐 영웅이나 보살의 등장, 그분들이 뭐 그런 존재들이 뭐 선의를 갖고 있지 뭐 악의를 가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위험하게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오작동이에요. 음, 전자제품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만 전자제품이 되게 센서티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장이 잘 납니다. 옆에서 뭐 전파가 뭐 어떻게 된다거나 뭐 충격이 간다거나 또는 전기적 충격 뭐 이런 거에 되게 약해서 오작동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작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선하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더라도 오작동으로 악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네,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악의적 조작이에요. 돈을 바라거나 네, 권력을 네, 바라거나 네, 그런 네, 네. 악의를 가진 사람이 일부러 엄청난 능력을 가진, 뭐라거나, 그 빌런 사이보그를 만들어 갖고 그냥 막 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죽이든지 뭐 다 차지하든지, 이렇게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의 악의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것을 사유화하고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악당 때문에 아마 이제 막장이 올 것이다. 지옥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 관점은 이게 제일 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에, 이 디지털 기술을 그냥 단순한 계산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계산기다. 그냥 데이터를 인풋하면 결과를 아웃풋하는, 그래서 초고도 이 능력의 계산기다. 바둑 기보 수백만 기보를 입력하면 어느 지점에 착지됐을 때 그 다음 수를, 그 수백만 기보 중에서 최선의 그 다음 수를 찾아서 금방 계산해 가지고 금방 제공해 주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고 4세대 인공지능은 딥 러닝, 어, 자율학습, 룰만 주면 자기 스스로 게임의 그 효율적 게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창조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를 지어라 라고 일단 명령을 주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물론이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신은 감흥이잖아요. 그런 감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감정 능력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원해서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사설도 쓰고 뭐 다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리가 지금은 인공지능이라고만 부르지만 포스트 휴먼은 의식이 없이 지능만 높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컴퓨터가 감정을 지니는 건 전 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정이란 생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자꾸 그러는데 인간 감정은 우리가 오이백법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다단하지만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뭐라 그러니까 7가지입니다. 희노 애락 애오 욕 이렇게 7가지 감정이에요. 그것을 적절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 때는 감정이 엉뚱하기도 하고 감정이 제대로 발휘되고 작동하지 않잖아요. 웃어야 될 때 운다거나 엉성해요 아주. 그런데 약간의 경험이 쌓이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감정을 잘 사용하고 발휘를 하거든요. 컴퓨터 당연히 그렇게 한다.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 안에서 딥러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우에 어떤 감정을 발휘하고 하는 게 너무도 보통 인간보다 뭐 몇 천만 배 이상 잘 감정적 대응을 한다. 의지도 마찬가지고 의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사이보그 포스트 휴먼은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생체 인간이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듯이 포스트 휴먼도 악인도 있고 선인이 있어서 뭐 영화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선한 사이보그와 악한 사이보그가 나와서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은 영화는 이제 선인이 이기는 걸로, 선한 무엇이 이기는 걸로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지만,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로봇이 사이보그가 이길지 뭐 알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성, 이런, 다시 말해서 생체 인간과 전혀 그 메커니즘이 다르지 않은 그러면서도 기능이 한층 더 높은 이런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거지. 명령, 너 악한 짓 하지 마. 이렇게 프로그램 됐다고 해서 악한 짓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그 코드, 영화에도 나오고 뭐 있습니다. 코드 5가지, 아니면 3가지. 명령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런 코드 딱 줘가지고 그 코드는 절대 어길 수 없는 이런 생각은 너무 그 유치한 그런 그 사이보그나 포스트 유머를 너무 유치한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3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포스트 휴먼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는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뛰면서 흥분되고 신비하고 신기롭고 이제 흥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또 방면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소름이 끼치고 오싹하고 두렵고 정말 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 그냥 생체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절대 개발 금지. 이렇게 하는데 다 말하잖아요. 아무리 금지해도 이미 지금 뒷전에서 그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선제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정부적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지금 막 피 튀기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개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분명히 등장한다. 언제 등장하느냐가 문제지 머지않아 등장한다.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2045년에
인간을 능가하는, 종합적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사이보그가 출현한다. 20여 년 남은 거죠. 어, 그렇게 예상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적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엽 씨, 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고견을 부탁합니다. 국현까지는 아니고, 저는 계속 생각해 봤던 게,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예, 이게 시작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작동 문제, 예, 그리고 악의적 조작 문제, 그리고 예,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그렇지. 차가 윤리적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예, 그렇죠. 환경에 처하게, 사고에 났을 예, 때 예, 사람을 지킬 건가, 다수를 구할 건가, 예, 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에 이제 예, 당장 직면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윤리적, 지금 우리의 가치로 이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면 이제 여기서 얘가 딥러닝을 해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간들이, 이 미래에 있는 인간들이 포스트 휴먼이 오기 전에, 그 전에부터 이제 제일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윤리를, 가치를 심으면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전에 우리 여태까지 배워왔듯이 진짜로 뭐 덕윤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리주의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결과주의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시간이 너무 가까이 와 있고, 이게 머지 않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택되어지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아마 근데 이제 얘기하셨듯이 결국에는 수업과 했던 거하고 지금 연장선으로 보면, 법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하기 위하니까 좀 더 공리주의 쪽에 예, 포커스가 많이 된 그런 인간들이 포스트 음, 휴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책임 문제, 당연히 책임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문제에 관해서 이미 법정으로 가고 있죠, 그죠? 어, 차주의 책임이냐, 기술 개발자의 책임이냐, 관리자의 책임이냐, 예? 그 어떤 사람은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의 책임이다. 차를 부시냐 그러면은 그래 지금은 이제 지능만 있고 의식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는 편인데 앞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막연한 그러나 논리적인 나는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논문도 어, 의식은 없고 지능만 있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의식이 생기는 것도 전통 우리 불교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저 영경 스님 그 2015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학술 심포지움 그게 이제 뇌과학 주제로 우리 그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자료도 안 봤어요. 예? 예, 그때는 한국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 없어갖고 예, 그래서 아니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없어도 그때는 공부의 뜻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예. 아이 그 공부 왜 머리 아픈 공부 왜 뜻을 두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때는 관심도 없고 한국에 없었겠지만 그때 대회가 남긴 논문은 있잖아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김성철 교수 논문 안 봤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AI에 관계되는 것들은 뭐 AI 말고 뇌과학에 관한 모르겠네요. 논문인데 뇌과학이요. 여러 개 그래서 뇌과학 그러실 때 내가 김 교수 논문을 생각했었는데 내가 전에 경험이 있어서 학과 교수님 논문은 안 읽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환은 안 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우리 제도권에서 여는 학술 대회니까 이제 호교적으로 또 쓰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 교수님이 자주 뭐 이렇게 논문 쓰는 거, 어디 말하는 거 이런 거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요즘 뭐 건강이 안 좋아서 활동 별로 못 하지만 보면은 대지도론 이런 약간 초기 문헌보다는 약간 대성의 문헌에 기대면서 그렇게 주장을 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요, 대지도론에서는 이제 중음설 뭐 이런 얘기가 다 거기에 근거합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거의 최초의 문헌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남녀가 이렇게 교합할 때 밖에서 시기, 중음신 혹은 중음이 딱 교합해서 정자 난자가 만날 때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딱 들어와요. 이게 이제 뭐 김 교수님 얘기는 내가 자꾸 안 할 수 없게 되는데, 어, 현대 내과학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거를 기독교처럼 우리 논문이 말하는 이 영혼은 아니라고 해요. 그게 그냥 중음이라 그러지. 그게 무슨 아트만 같은 실체 있는 영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맥락을 보면 되게 거기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라고 주장은 해. 실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멸론도 아니에요.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철 교수님 뭐라 그러냐 그냥 찰나적인 의식의 흐름이라 그러는데,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은 좋아요. 그건 초기불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땅하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거기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기대는 사람인데, 여하튼 그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유가 되면 그 다시 중음이 돼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실체론적 입장이 강해요.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뇌과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인도의 순세파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창발설이에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물리나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생겼다가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남는 거. 그래, 윤회도 없어요. 뇌과학은. 그렇긴 한데, 그래,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만든 과학적인 기구, 디지털, 이게 이제 다 지금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인공지능 메커니즘만 있지만 이제 센서가 다 달린단 말이에요. 센서가 지금 요즘 이제 카메라하고 결합하잖아요. 자율주행은 카메라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한 거예요. 예. 근데 카메라는 눈이죠. 이미 생체인간 눈보다 수천만 배 더 강해요. 어둠 속에서도 다 보고 우리는 깜깜함 룩스 한계가 우리는 생체인간은 좁잖아요. 걔는 훨씬 강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냄새라든가 소리라든가, 소리는 이미 많이 듣죠. 소리는 많이. 그다음에 이제 말도 하고 육군을 다 갖춰요. 육군을.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제 말씀이 거기서 우리가 소위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용이 난 생길 것 같아요. 나온다고. 생체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뭐 순세파하고 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순세파의 중요성은요, 그런 메커니즘 주장보다도 순세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즐겨라 이거예요. 상당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래서 뭐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하거나 뭐 윤회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는 이론입니다. 순세파가 당시에도 그랬고, 뭐 그러니까 고행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저쪽에
수메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문헌 그 이야기라고 하는 길가메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길가메시 이야기에도 이제 뭐 불사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이제 결국 다 실패하고, 아유,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자인을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즐겨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순세파 얘기는 거기가 중요하고 실체 없다라고, 영혼 같은 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불교하고 같아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창의적인 가르침 안에서는 윤회가 없었어요. 없는데 이제 인도의 기성 전통이 윤회를 주장해 왔는데 그걸 그냥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윤회설을 수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아설하고의 결합에서 여러 가지 좀 난점이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후기 불교의 초기 대성 불교 시대 때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부파 불교 시대부터 나온 게 여러 가지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 우드갈라 이런 뭐 실체는 아니지만 그 김성철 교수님 뭐 찰나적인 흐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체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 윤회가 인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어디 뭐 따로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인간이 소위 말하면 인간으로 말하자면 육군 그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제6식은 그거예요. 저 중앙전산처리장치 그 칩 반도체 그거고 거기 달린 육군이 다 그 있잖아요. 카메라 뭐 이제 냄새 센서, 소리 센서, 이제 뭐 지각 센서까지 이런 지각도 뭐 생체 인간은 피부에 닿아야 지각을 하잖아요. 근데 걔는 어쩔 겁니까? 전파로 저 멀리 떨어진 거 다 지각하잖아요. 엄청나지. 이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감정, 의식, 의지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의문은 과연 지금 말하는 의식, 의지, 감정이 생체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인가? 아니면 디지털 기계적인 프로세스 속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유발 하라리는 그 부치점에 내가 본 거는 2017년 자료인데 그걸 미지로 남겨놓더라고요.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모른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인공지능만 있고 의식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뒤에 자료는 아직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 승엽 씨한테 내가 묻고 싶어. 승엽 씨는 지금 제가 제기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까지 저는 안 생긴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오작동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클라우딩 서비스 같이 해서 예? 저기 본체는 따로 있고 큰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있고 이거를 이제 분산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음. 이걸 거대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곧 요렇게 돌아간다면 인간처럼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개별적으로 특정한 환경이 아니고 멀티의 용도로 이거를 사용한다면 음.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엽 씨 클러스터 테크놀로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클러스터 클러스터라는 말이 그 송이 우리가 포도 한 송이 뭐 그 옥수수 한 송이 이렇게 할 때 그 송이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의 어떤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제4차 산업혁명의 컴퓨터 기술이 되게 혁신적이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유가 이 클러스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냥 그 말씀하시다시피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하지 그 용어. 그 만약에 KT 같으면 KT의 그 큰 그 모체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뭐 우리가 이제 줄줄이 줄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의 하나인데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와 정보 뭐 저장 장치나 전산 처리 장치든 전체가 다 한 송이로 엮인단 말이에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될 그거를 것 같다. 어떻게? 그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예. 다양한 환경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 그거를 컨트롤해 가지고 의식이나 생긴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예. 그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 독립된 개체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게 인간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연경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의식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감정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도 저는 학습이 된 거지, 학습된 감정이지, 이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자체도, 제가 대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요, 정말 집채만한 컴퓨터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만한 컴퓨터를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게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저는 기독교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것도 읽어보면 결국은 기계는 신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예들 중에서 음, 인간은 창조했지만 기계는 제작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인간한테는 신이 직접 영혼을 불어넣었지만 기계에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나오는데 주로 불교에서는 실제로 인간 중심은 우리가 생각했지만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체, 생명 존재들 자체를 다 인정하니까 이거는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어, 아메리카 대륙에 백인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인디언하고 백인들하고 관계가 이 생체 인간하고 AI 인간 이런들 관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그 만들어진 트랜스 휴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도 흔히 말하는 이게 진화의 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관계처럼 이런 사피엔스하고 뭐 트랜스 휴먼 내지는 뭐 펄스 휴먼 관계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지만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입장에서 봤으면 우리 자체도 완전히 지금 트랜스 휴먼 취급으로 그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안에서 어떻게 나는 뭐, 그러니까 나의 뭐 행복과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 나누자면 뭐 감정 같은 것은 쉽게 그 사이보그가 이제 확보할 것 같고 의식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의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예. 의식을 만들어지는 게 오감을 이용하는 것들은 이것도 충분히 예.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감을 이게, 이용해서 생기는 거라면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예, 같다. 예. 네, 그러나 뭐 지금 단안을 내리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의식이나 의지 같은 것도 그런 과정에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경숙 씨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사실 이제 이게 깊이까지는 아까 우리 복강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좀 같이 나눠볼까 하다가 그 뒤에 말을 조금 너무 깊어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어렵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는 게 왠지 좀 많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해도 돼요. 예, 그 하는데 저는 이제 앞에 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에 있어서 약간 좀 겉다리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는 이제 아까 이거 논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야 될까? 왜 그래요? 연장해야 되나? 이런 아, 생각이 저 사실 연장할 수 있어도 연장 안 하고 그냥 생체 인간 수명만 누리고 죽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러고 싶습니다. 생각은 또 변할 수 저도 있겠죠. 동감합니다. 또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달라서 네. 제 생각이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친한 친구가 한 100년 더 살겠다 그러면 좀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논문 두 편을 읽으면서 오늘 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교수님께 그 말씀을 소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더 살아서 뭐 하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재산이 많아서 내가 죽기 너무 아까워.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남성이라면 내 배우자가 뭐 이렇게 띠동갑을 넘어서 2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저 여인을 두고 나는 못 죽어. 나는 그래서 약을 수십 알씩 먹어서도 이 젊음을 유지하고 나이 차이를 못 느끼게 하면서 난 유지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또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 저를 봤을 때 왜 굳이 저렇게 열심히 약을 먹어가면서 해야 될까? 미련이 없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을 읽는데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또, 또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은구나. 뭐 이렇게 또 뭐 부족한 사람들은 또 빨리 몸을 바꿔야죠. 봉사 많이 하고 또 수사를 뛰어서. 근데 뭐 이렇게 계속 이걸 가지고 연장해서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은 사는 동안 열심히 잘 살고 때 되면 가자. 네. 그리고 또 저희 유서도 쓰고 유언도 쓰고 하는 저희 웰다잉 프로그램에 관심도 많아서 하면서 저는 이미 우리 가족한테도 혹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당신 발로 병원 가셔서 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급작스럽게 그럴 수 있다는 걸 대비를 해서 저는 이미 우리 가족들에게 그냥 사람은 오면 다 가는 거니까 연명 같은 건 억지로 하지 마라. 나는 평소에 살 때 잘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 논문은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네.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네. 그리고 또, 좀, 교수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7분이나 더 지나갔네. 야, 제가 제일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예, 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얘기가 또 중요한 주제가 있었거든요. 주관성의 문제. 김성철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관성의 문제. 인간은 주관적이다. 똑같은 김치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짜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느낀다. 이게 인간의 특성이다. 주관적인 거. 그럼 사이보그는 다 프로그램되어 있고 뭐 거기 주관성이 없지 않냐. 인간하고 다르다. 근데 이렇게 그 소위 이 인공지능이나 포스트 휴먼 그 사이보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 되게 계산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냥 메커니즘으로만 생각하는데 메카닉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데 저는 조금 아직 좀 이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좀 최신 거를 조금 더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그렇게만 문제를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은 씨가 내가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안 돌렸어요. 그 시간을 자기가 많이 써야 돼. 다음에는 일본 논문 발표를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다 읽고 와야 됩니다. 내가 번역해서 올릴까 하는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일본어로 좀 한번
보십사 해서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거 보고 그거는 이제 외국어 논문이니까 조금 뭐 필요한 부분은 좀 읽기도 하고 우리 또 발음도 배워야 되거든요. 유학 안 나가고 한국에서 하는 사람 약점이 저도 그래요. 뭐 발음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